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5일 날 새 국가 안보 전략, 영어로는 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 맞습니까? 예. 예. 이거 참 바다를 좀 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NSS를 발표했는데 이 NSS라는 것이 이제 미국의 주요 안보 전략 그리고 우선순위 이걸 결정하는 그런 이 정책 일종의 로드맵이에요. 이번에 발표한 내용이 어떻습니까? 큰 줄기에서 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트럼프 일기보다 조금 강화돼 있어요. 구체화돼 있고, 그러니까 키워드는 두 가지인데 핵심 키워드가 유연한 현실주의, 그 다음에 힘을 통한 평화인데요. 미국 본토와 서반구 방어가 1순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도태평양에서 대만 방어, 그 다음에 중국 억제가 최우선. 이 세 가지 키워드인데요. 일각에서는 이제 서반구 방어하니까 고립주의 아니냐? 아닙니다. 이게 서반구라고 하면 남미 쪽에 이제 친중 세력들이 이제 남미 국가를 많이 잠식했기 때문에 내 앞마당부터 청소하고 들어간다는 결국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중국 억제가 최우선 목표로 가고 있고, 그럼 유연한 현실주의는 뭐냐?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이 감소된 지역은 우리가 완전히 포기한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중동의 비중 축소가 이번에 핵심 키워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중동 지역은 어떻게 하냐? 자생적 협력 질서를 강조하는 거죠. 여기서 자생적 협력 질서는 뭐냐? 바로 아브라함 협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이란 큰 틀에서 너희들이 이제 헤쳐 모여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헤쳐 모여라 해라 하면서 이런 큰 전략적 포인트를 갖고 있고, 결정적으로 이번에 신 NSS의 보고서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중동편을 보면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은 언급도 없습니다. 확실하게 이제 없는 거죠. 그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정책의 그 큰 윤곽이 그렇게 이제 대충 그려진다면은 앞으로 미국이 이제 이스라엘을 대하는 태도에도 약간 온도 차이가 좀 생길 것 같으네요. 특정 사안에 맞서 조금 다른데 이제 대표적으로 시리아인데요. 최근에 이제 여러 차례 IDF가 북부 국경 시리아 남부 지역 베이트진이죠. 거기서 이제 드루족 보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대테러 작전을 시행했는데, 여기서 생포된 테러범 전말 조사를 해보니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과 연계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이제 폭격을 했습니다. IDF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이제 시리아 공격에 대해서 자제 요청을 했습니다. 더 이상 공격하지 말라고 자제를 했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훨씬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수반 알줄라니를 백악관으로 이게 초청을 했습니다. 상찬을 해서. 약간 그림은 별로 좋지 않았죠. 왜냐면 알카에다 출신인데 백악관까지 가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해서 좀 국내 여론이 좀 약간 들끓긴 했는데, 물론 약간 좀 교장 선생님 방에 들어온 사람처럼 옆에 서 있어서 옵틱은 좀 트럼프가 이제 왕이라는 느낌이 들긴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백악관을 데리고 올 수 있느냐 해서 좀 현지에서 여론이 좀 안 좋았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어떻게 저 사람이 백악관에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놀랐는데, 자, 근데 좀 헷갈리는 것이 미국이 레바논을 대하는 거하고 시리아를 대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격하고 시리아만 공격하는 것만이 아니라 레바논도 공격했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반응이 시리아를 향해서는 공격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레바논은 공격을 해도 아무 소리를 안 했어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시리아를 특별히 더 감싸고 두둔하고 이 시리아를 향해서 이 소나트를 날리고 있는 이런 상황은 왜 그러는 겁니까? 이게 바로 이제 미국의 그 신국가안보 전략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아사드의 시리아는 조금 달라요. 이제 아사드 붕괴 전에 시리아는 러시아의 교두보였고 이란의 핵심 파트너였으며 자연스럽게 반미 반서구의 거점이 됐죠, 시리아가. 근데 반대로 미국이 알줄라니, 물론 알카에다 출신이지만 우리가 품으면은 친미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고 러시아도 쫓겨낼 수도 있고 이란 시아파 벨트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물론 마음에 안 들지만 얘를 대체할 만한 세력이 없다. 차악과 차차하게 문제라고 지금 미국은 보고 있고, 근데 이스라엘 입장은 좀 다르죠. 이란의 대리세력 점에서는 시리아나 레바논이나 동일체예요. 똑같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들이 시리아, 레바논을 통해서 이란 시아파 벨트를 지금 복원 중에 있어요. 거기서 또 무기 왔다 갔다 하고 병참 루트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파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눈에는 둘이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IDF는 총 1200회 작전을 이 지역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레바논에 걸친 지역은 그냥 넘어가고 시리아 건에 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를 삼는 것인데, 이스라엘만 요것만 약간 고립이 됐어요. 그 국제사회, 유럽하고 미국은 시리아에 대해서 약간 공동 보조를 맞추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리아는 러시아의 교두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러시아가 일단은 지금 현재 시리아에서 큰 영향력을 옛날만큼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일정 부분이 지금 시리아에서 많이 러시아가 떠나갔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도 지금 알 아사드도 러시아로 지금 망명가 있는 상태고 또 러시아 가서도 이 사람들이 다시 시리아의 그 복원이라 그래야 됩니까? 재탈환 이걸 지금 꿈꾸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더 지금 시리아를 알줄란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이제 끌어안는 그런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그러니까 시리아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의 교도부였는데 쫓겨났죠. 이스라엘한테 혼나가지고 이제 쫓겨났는데 그 지금 어디 가냐면 서아프리카로 이제 도망갔어요. 아프리카로 갔어요? 예, 거기서 또 사고 치고 있어요. 사헬 그 벨트에서 어허. 테러 일으키고 난장을 치고 있죠. 이제 거기서. 근데 지금은 러시아는 시리아 재탄을 지금 노리고 있어요. 감독님 말씀처럼. 근데 어떻게 하냐면 아사드가 어디로 도망갔냐? 러시아로 망명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프리카는 누가 간 거예요? 아프리카는 이제 아프리카 코프. 아니 그러니까 그 누가 간 거예요? 아프리카? 아프리카로. 러시아가 아프리카로 가서 거기서 난장을 치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러시아가. 그렇죠. 거기서 예. 이제 거기서 미안합니다. 예. 쫓겨나가지고 지중해에서 쫓겨나니까 이제 서쪽 아프리카에 가서 또 유럽을 한번 괴롭. 머리에 잠깐 크리스마스 생각하느라고 죄송합니다. 예. 연말이라. 그래 하여튼 그랬는데 이제 아사드의 정보수장 있어 정보 담당이 카말 하산 장군과 또 아사드 전 대통령의 이종 사촌이 억만장자가 있습니다. 멜크로프라고 있는데 이 둘이서 한 사람은 돈을 대고 한 사람은 이제 그 전술 공작을 하면서 구시리아 잔존 세력을 지금 규합하고 있어요. 시리아 현지에서. 현재 보니까 잔존 병력이 5만 명 있다고 하고 지하 조직이 한 12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재건해서 저기 시리아 해안을 다시 한번 재탄환하자 지금 작당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근데 아사드가 도망간 나라가 이제 러시아니까 러시아가 이걸 다 그 지원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윤허하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아사드라는 대리 세력을 통해서 다시 또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게 이제 현지 보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쫓겨났다고 해서 시리아가 안전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이지 이건 현상이 계속 바뀌는 게 시리아거든요. 그러니까 이 알 아사드 정권도 완전히 와해시키고 전멸을 시켜야지 이게 저 도망가고 망명가고 그러면 이 잔존 세력들이 계속 이 불씨가 안 꺼지면은 언제 이게 다시 불 붙을지 몰라요. 하마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이 알줄란이 이뻐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지금 알 아사드가 다시 등장할까봐 알줄라니한테 힘을 주려는 것 같은데 미국이 시리아를 보는 입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의 국가들은 지금 알 아사드 쫓겨나고 알줄란이 들어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반기린 편이에요? 아니면 못마땅해도 그냥 꾹 참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유럽 입장도 좀 속내가 복잡해요. 왜냐하면 지난 2011년에 시리아 내전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때 난민 480만 명이 유럽으로 갔어요. 근데 이 난민 480명이 유럽 가서 잘 사느냐? 아니죠. 여기서 현장에서 이제 막 테러 일으키고 반유대 폭력 일으키고 심각한 이제 종교 갈등까지 나서 정치 불안 요소로 지금 자리잡고 있어서 유럽은 빨리 시리아가 안정화돼서 이 난민들 다시 원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480만 명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유럽 안보의 1순위가 시리아가 안정화돼서 거기에 있는 난민들 다시 보내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해. 딴 거 다 필요 없어. 그래서 테러리스트라도 괜찮아. 알줄란이라도 괜찮아. 단기적으로 안정만 시켜줘. 누가 되든 간에. 그럼 나오지만 말고. 그러니까 다시 보내야 되니까.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유럽 정치가 진짜 엉망진창이 됐고 경제도 망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트럼프도 똑같아요. 물론 얘는 장기 솔루션 아니야. 하지만 얘는 단기적으로 안정용이니까 이스라엘 너 공격 자제해 이런 것이고 중동에 어떻게 보면 이게 트럼프의 신중동 전략하고 맞물리는 건데 중동의 자생적 질서를 존중하는 거예요. 현존하고 있는 지도자하고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좀 부족하지만 그래서 중동에서의 민주주의 강요는 반대한다는 게 이번 보고서에 명시적으로 나왔고 그게 그대로 반영된 게 시리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생각이 짧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격했을 때 트럼프가 왜 이스라엘이 시리아 공격하냐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막 나무랬거든요. 그런 트럼프를 보면서 저 양반은 왜 저럴까라고 이해가 안 갔는데 이게 상황들을 몇 수 내다 보면은 이해가 가는 거예요. 트럼프의 그런 그 말들과 행동이. 자,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시리아가 그 지정학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들이 있다. 특히 글로벌 원유 공급 면에서도 이 시리아가 매우 핵심 요충지다 이런 얘기를 전에 우리 조현정 기자도 했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시리아하고 레바논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훨씬 레바논보다도 시리아가 더 중요한 그런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라도 그 원유 공급망, 핵심 요충지 이런 측면에서라도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시리아를 대하는 자세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그러니까 시리아는 아시아 지중해 유럽에 있는 교통의 요청지고요. 육상 해상 교통로가 집중된 지역이고 어떻게 보면 서아시아의 십자가라고 사동팔등 다 뚫려 있어요. 위아래로. 그러니까 여기는 과거부터 뭐 여기는 뭐 군사 기지였고 거점이었고 누구나 쟁탈하고 싶은 곳이었는데 이곳에서 테러 세력이 준동하면 글로벌 원유 공급망이 좀 심각한 타격을 받고 결정적인 건 뭐냐면 중국이 중동 정치에 개입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동이 이란을 통해서 시리아에 개입하면은 미군이 또 투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결과가 있냐? 미국의 그 최종 안보 목표는 대만 방어예요. 반중인데 중동에서 또 난장이 일어나서 불안이 돼서 또 미군이 여기에 족쇄가 잡히면 대만 안보 공약이 약화가 된다. 그래서 중국의 전략은 빨리 중동을 갖다가 분쟁화 시켜놓는 효과. 그래서 주한미군을 그쪽에다가, 주한미군이 아니라 미군을 그쪽에다 잡아놓는 효과를 지금 노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시리아 단기 안정, 중국이 못 끼어들게 우리가 얘를 품자라는 생각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스라엘한테 자제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중국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우디 이런 국가에다 영향력 행사를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초안전이라고. 그런데 이 중동에서 중국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시리아를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어떻게 보면 안보 전략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안보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타 레바논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하고 중국이 제일 큰 문제군요. 제일 큰 문제.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시리아도 그렇고 레바논도 그렇고 이 두 나라 남쪽 지역에 다 헤즈볼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격하는 거를 가지고 미국이 지금 뭐라고 해서 말리고 있지만 레바논은 별로 이렇게 미국이 얘기를 안 해요.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은 레바논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최근 재밌는 보도가 두 건이 나왔어요. 처음에 중동 특사가 레바논에 가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레바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공격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했는데 LAF가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하지 못한다면 IDF가 대신 처리할 것이라고 레바논 정부한테 경고를 했어요. 레바논 정규군이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 못하면 IDF가 가서 대신 처리할 것이다.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네 똑바로 하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강력한 권고였죠. 과거 바이든 정부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 나는데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레바논 신임 미국 대사관 내정자도 이스라엘 측에다 얘기를 한 겁니다. 헤즈볼라가 공격을 했을 경우에 대응해도 된다. 아하. 그러니까 대응하는 정도 아니라 미국 승인 필요 없다. 알아서 해라. 처리해라. 이걸 갖다 명시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대사가. 그러니까 사실상 살인 면허죠. 그러니까 레바논에 대해서는 무한적으로 이게 이스라엘 안보 조치에 대해서 이제 긍정 평가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시리아와의 차이는 레바논은 지정학적 가치가 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전이 일어나도 주변국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쳐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소위 얘기하는 유연한 현실주의예요.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로 모든 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같은 거는 요건 요충지기 때문에 중로가 끼어들 수 있으므로 이거는 우리가 어떤 수를 강조해도 우리가 개입을 하겠지만은 레바논은 뭐 이스라엘 영내 네가 알아서 해. 약간 이렇게 윤허를 해준 것이죠. 전략적 유연성 이런 거에 무서운 그 함의가 이제 이번에 NS 보고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땠냐면 내전이 일어나면 미국이 또 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민주주의 설파한다고 미군을 투입했는데 트럼프는 이제 그런 거 없어. 민주주의 없고 그냥 자생질서로 살다가 하지만 우리 이익에 반하는 거는 우리가 처리한다. 혹은 이스라엘 통해서 처리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신국가안보 전략의 그 중동 얼개입니다. 우리가 그 카페를 차려도 위치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역세권이죠. 어디다가 차리냐에 따라서 망할 수도 있는데 레바논 입장에서는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참 비극이네요. 그렇죠. 그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우리는 몰라. 아무도 국제사회가 신경을 안 쓸 정도로 아무런 이 지정학적으로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그 비극적인 현실. 걱정이네요. 자, 그렇다면은 미국의 이 중동 전략이 이 시리아에 이렇게 쏠려 있다면은 이스라엘도 여기에 맞춰서 뭔가 전략을 새로 좀 짜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시리아 문제를 이스라엘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떤 전략이냐면 굉장히 전술적인, 그러니까 국토방어 전략. 그러니까 북부경에 두루족 완충지대를 해서 영내 국경 방어만 한다는 게 기존 기조예요. 완충지대 이제 방점이 찍혀 있는데.
현지 전문가들은 이스라엘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도 이제는 그 트럼프의 전략에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시리아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스라엘만의 버전의 장기 전략을 내놔야 된다라고 주문을 하고 있어요. 안보 전략가들이 이스라엘 현지에. 그러면서 이제 그 시리아의 문제는 뭐냐? 알줄라니까 단기적인 어떤 그 안정화 그 꼭두각시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장기화되면 이 친구도 암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보는 시리아의 장기 전략을 내놔서 유럽과 미국을 설득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면 시리아의 본질적인 문제는 종파 갈등이에요. 종족이 엄청나서 맨날 내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위해서는 차라리 시아 순위 아랍계와 쿠르드, 드루족, 아시리아 쪽, 투르크메니안 뭐 이쪽을 분할해가지고 자치주를 만들어줘라. 그래서 시리아 연방제로 장기 전략을 제시해야 된다는 현지에서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제 본격적으로 영내에서 안보 게임만 하지 말고 국제 전략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어쨌든 뭐 미국의 그 NSS가 이렇게 발표됐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이스라엘도 발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안보 전략이 이제 얼개가 그렇다면은 이번엔 유럽을 향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전략 어떻게 펼쳐질지 여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나저나 유럽은 지금 미국 트럼프한테 별로 이렇게 감정이 안 좋아요. 특히 지금 뭐 트럼프가 나토를 해체하느니 마느니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유럽 국가들은 트럼프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떻습니까? 미국 유럽 전략 어떻게 지금 판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럽발 외신이나 주로 외신들은 이제 트럼프가 이제 횡설수설 국가 전략이다 막 이렇게 막 성토하고 뭐 고립주의 망령이 이제 다시 찾아왔다 유럽에 뭐 별의별 헤드라인이 나오는데 근데 유럽은 진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핵심이 이제 유럽의 핵심 안보 과제는 러시아잖아요. 러우 전쟁인데 유럽은 러시아를 견제하겠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때 재정 원전을 했어요. 지원하는데 동시에 러시아 에너지 수입이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또 수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 예전부터 러우 전쟁 전부터야 뭐 이렇게 러시아산 원유나 이런 가스를 쓰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비중이 좀 줄었겠거니 하고 봤거든요. 근데 사실상 유럽 국가들은 적대 세력인 러시아를 방어하겠다고 우크라이나에 210억 달러를 지원했어요. 그런데 러시아산 원유를 얼마나 구매를 했냐? 246억 원을 구매했단 말이에요. 유럽 전체가.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가 원유를 팔면 그게 뭘로 쓰입니까? 전비로 쓰이지 않습니까? 그 무기 만들고 무기 사는 데 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제 돈을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통계를 보면 개별 유럽 국가 단위로 보면 저렇게 나와요. 빨간 선이 저게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 거고, 저 파란 선이 이제 러시아 원유를 수입하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파란 선이 다 위에 있고, 자, 프랑스는 러시아의 거의 2배수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저따구로 해놓고서는 나토 뭐 고립주의 망령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러시아가 그 견제 세력이면 원유를 끊어야 되죠. 대체 그 공급처를 찾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이제 제기하고 또 해서 이제 트럼프가 강하게 이제 유럽을 비판하고 있고 트럼프 NSS는 뭐 어떤 걸 요청하고 있냐면 유럽 쪽에 강한 유럽을 위해서는 러시아 에너지 족쇄에서 해방돼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안이 뭐냐? 물론 이제 미국산 뭐 에너지를 쓰라는 것도 있지만 중동편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NSS 중동편에 보면 중동 에너지 다변화를 주문하면서 암묵적으로 사우디 것도 써도 돼. 약간 이런 친미 국가들 거서 러시아 거 쓰지 말고 물론 미국산이 1순위지만 2순위는 사우디 쓰라는 거죠. 그래서 안보 전략에 따르면 최대 수혜자는 사우디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거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러시아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경제 제재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빈 공간을 사우디하고 미국이 이 시장을 잠식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 수혜자는 어떻게 보면은 재정 적자를 겪는 사우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번 신의 안보 덕트론이. 그래서 정리하면 트럼프 신의 안보 전략은 큰 틀에서 중동의 아브라함 협정으로 전략적 아키텍처를 짜고 그다음에 개별 영내 분쟁은 하부 국가끼리 처리하는 것이죠. 하지만 미국 전략에 가장 거느적거리거나 국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시리아 같은 거는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이죠. 나머지 이런 식으로 이제 투트랙으로 지금 가고 있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대응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러시아 쪽의 원유를 수입해서 이렇게 가스도 많이 가잖아요. 네. 그런 거 그 수입해서 쓸 생각하지 말고 사우디 걸 많이 갖다 써라 이 얘기고 사우디는 지금 뭐 네옴시티 한다 그러면서 그 하도 지금 빚을 많이 지고 적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사우디 기름을 유럽이 많이 사간다면 사우디도 삶이 나아지는 거고 그럼 네옴시티가 더 빨리 되겠네요. 그렇죠. 뭐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큰 그림이 있군요, 그렇게. 예. 그러니까 이 트럼프 형님은 다 계획이 있구나. 예, 그렇죠. 네. 빅피처가 있습니다. 빅피처가 있는 거예요.